어떻게 스토리를 짜나갈 것인가에 더 이제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광고의 모든 포커스도 초점도 어떻게 스토리를 끌고 나가는 것이냐. 그야말로 이제 스토리보드를 짜는 것 그 자체에 이제 관심이 쏟아졌던 반면에 80년대 이제 칼라 시대로 돌입되면은 색을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광고를 만든 사람 입장에서의 아주 상당 커다란 이제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촬영, 조명, 메이크업, 의상, 세트까지 다 이렇게 혼자서 다 하던 시기가 흑백 시기였다고 보면은 칼라가 되고 난 뒤는 정말 이제 새그가 됐죠. 뭐 스타일리스트, 헤어 스타일리스트에서부터 이제 메이크업, 뭐 세트 디자인,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 토탈 코디네이터까지 생겨나고 촬영, 뭐 조명 이런 쪽들이 전부 이제 분업화된 좀 계기가 결국 칼라 시점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작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뭐 그래가지고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당황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요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나면 광고 그야말로 전성시대가 올 것이다. 광고 활성화 시대가 올 것이다. 광고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런 확신들이 광고인들한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한테 아주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TV가 칼라화됨으로써 정말 수백 년 동안 생맹으로서 살아온 우리나라 국민들이 비로소 색에 대한 인식, 색에 대한 감각 이런 거를 찾게 한 구체적인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나 화장품만 생각을 해도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거의 검은색이거나 무슨 짙은 감색이거나 이런 것 일색이던 시절이 그야말로 그렇게 오래된 세월이 아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턴가 그야말로 세상에 존재하는 색깔이라는 색깔은 다 자동차의 색깔로 차용이 됐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어떤 그 칼라 TV, 칼라 영상의 시작과 함께 사람들이 색채 감각에 눈을 뜬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1980년대 무력으로 정권을 잡은 신군부는 정치적으로 강압을 앞세우면서도 문화적으로는 유화 정책을 펼칩니다. 37년간 계속됐던 야간 통행 금지의 해제, 교복과 두발 자유화 조치, 이런 일련의 개방화 정책은 사람들의 생활 환경을 바꾸고 소비 문화에도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82년도에 특히 교복 자유화, 그 다음에 통금 해제, 이런 조치들이 시장에 엄청난 바람을 일으켰던 겁니다. 교복 자율화로 인해서 의복계라든가 신발업계라든가 이런 데는 뭐 전혀 없었던 호황을 누릴 수밖에 없었고, 청소년들이 이제 자유롭게 복장을 입게 되고 또 이제 야간에도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각각 개성을 찾게 되니까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획일적인 검은 운동화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색깔과 모양과 또 이런 그 어떤 그 엠블렘 또 마크들이 또 새롭게 들어간 이런 그 자기 개성을 나타내는 이와 같은 그 스포츠화가 아주 급속하게 하나의 그 시장을 형성했고, 또 패션 제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그 새로운 개성 제품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 시장, 큰 산업을 형성하게 된 게 이제 그런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키가 개발한 새로운 충격 흡수 소재 파일론. 충격을 흡수한다. 부드럽게 달린다. 지금 세계 유명 선수들이 나이키로 달리고 있다. 승리의 스포츠와 나이키. 교복 자율화 등의 말하자면 청소년층의 시장이 엄청나게 확대되다가 보니까 그 청소년층의 취향이라든가 기호라든가 이쪽도 광고가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옳고 그름보다는 싫고 좋음이, 또 미래의 특실보다는 현재가 더 중요한 이런 청소년층, 또
이런 사람들의 의식의 반영으로 광고도 결과적으로 그것이 잘 됐다 안 됐다 이전에 광고가 패턴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서 나는 또 나 X세대, 내 것은 다르다, 뭐 이런.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차원이 아니라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으로 자신을 치장하려고 하고 자신을 표현하려고 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시키려고 하고 이런 자신의 어떤 개성이나 자아의 발견에 눈뜨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할까요? 그것이 또 87년이나 88년의 어떤 그런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은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8688 아시안게임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도 이벤트였지만 한국 그 소비 자본주의의 발달과 맞춰보면 드디어 그때 이제 서서히 가던 것들이 어느 정도 피크를 이루던 그 시기하고도 이렇게 맞물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중첩적으로 그 당시에 어떤 새로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것들이 폭발적으로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이 이제 조금 더 글로벌화 되려고 하는 그런 지점이기도 하고요. 글로벌 이벤트를 우리나라에서 유치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마음을 막연하게나마 이제는 좀 우리가 뭐 세계에서 이제 한국으로 하는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갖게 해준다는 점이죠. 그래서 그것이 분명히 어떤 하나의 그 시발점이 되었다고는 보지만은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민주화라는 것에 더 큰 이제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다양성과의 동의이기도 하는데, 뭐 아시다시피 뭐 80년대까지는 뭐 이제 군부 독재를 이어져 왔던, 그래서 모든 국민을 너는 반공이냐 용공이냐 그 이분법으로 몰았던 이제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외에 다양한 어떤 사회 문화를 컨텐츠를 담을 수 있는 담론들이 수면 위로 부상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런 기폭제를 마련한 것이 88 올림픽이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는 그런 민주화를 통해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시점. 그것이 이제 올림픽 끝난 한 90년대 초반부터거든요. (80년대) 이후에 정말 두드러진 광고 현상이 하나는 공익광고라고 하는 것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고 하는 거일 겁니다. 공익광고라는 것이 말 그대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광고라고 하는 점에서